파리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중고차 파리, 폰 파리, 보험 파리, 옷 파리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돈을 제일 적게 버는 게 파리, 돈을 그 중에 제일 많이 버는 거는 파리. 고졸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졸의 인생 난이도를 아예 체감을 못하고 어차피 막막한 건 똑같아 라고 하잖아요. 리선님, 치위생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릴스의 치위생사에 관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에 안 좋은 말들이 많아서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해요. 이거는 과거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다른 직업들보다 조금 이제 낮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고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요? 치위생사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고졸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엄청나게 깎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인 애들이 나중에 대학이 필요 없다 하면 저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인구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나중 되면은 인서울 대학이 진짜로 그다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아직 만약에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도 아직 중고등학생 정도라면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대학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의 인생을 대충 얘기를 해주자면은, 치위생사는 전문대졸 이상이에요. 전 여친 치위생사였는데 전문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고졸만큼 이렇게 후려쳐지지는 않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저만 해도 몰랐잖아요. 전 그냥 치위생사가 간호조무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몇 개월 하면 딸 수 있는 건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간호조무사가 고졸 이상인데 치위생사 대신에 간조를 쓰는 치과가 많아서 그래요. 치위생사가 잘 없어가지고 간호조무사를 대신 써가지고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고졸도 가능합니다 라는 분들은 이제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 대신에 들어간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치위생사는 전문대를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를 쓰기 때문에 치과에서 일하는 저 치위생사는 고졸이어도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대졸 나온 치위생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 이미지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왜냐면은 저만 해도 여태까지 치위생사랑 간호조무사를 구분을 못했거든요. 그냥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치위생사 아닌가?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요런 거를 어떻게 만나는 남자가 만약에 있거나 하면은 요런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 천시할 만한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뭐 간호조무사도 천시해도 마땅하다는 건 아니에요. 천시해도 되는 직업은 없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이제 고졸인데도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이제 천시를 받는다는 거죠. 유튜버도 천시 받아요. 유튜버도 근본 없는 직업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대학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막막해요. 그러니까 고졸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고졸의 인생 난이도를 아예 체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기준에서, 자기네들도 나름 뭐 인서울 이름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인생이 막막한 거야. 취업도 안 되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학벌 다 필요 없어, 수능 공부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막막한 건 똑같아 라고 하잖아요. 고졸로 사회에 나오면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래서 보통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간호조무사 준비라든지 뭐 네일아트 준비라든지 그런 거라도 하게 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가 4-5개 정도로 나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저 때만 해도 이제 고졸인데 내가 나름대로 기술을 배우는 애가 있고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머리 쓰는 거 몸에 안 맞아, 나 그냥 기술이나 배워서, 기술 배우면 그래도 한 500씩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니까 기술 배워가지고 나는 몸 쓰는 일 할 거야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더라고. 왜냐면 걔네들은 진짜 자기 과 하나가 되게 잘 되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기술 배워가지고 막 남들은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걔네 진짜 맨날 몸도 움직이고 해가지고 되게 몸도 좋고 건강해요. 건강하고 그런 애들이 또 여자도 잘 꼬셔. 진짜로 잘 꼬셔가지고 이제 여자 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디 이제 신도시 같은 데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곧 죽어도 사무직을 해야 되는 애들은 평생 동안 300만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나이가 30대 중반까지도 월급 한 240, 250 이런 식으로 받아요. 세전 말하는 겁니다. 세전. 그런 식으로 받으면서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아. 그러니까 뭐 타조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미래가 암울한 걸 알지만 그 미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래 속에 자기 대가리를 쳐박고 그냥 지금 따박따박 들어오는 200만원만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애들, 여기서 이제 4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4가지 부류. 저 때는 이랬어요. 저 때면은 이제 파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파리 피플로 가기 시작해. 그래서 파리 피플이 천시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 파리에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중고차 파리, 폰 파리, 보험 파리, 옷 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옷 파리를 선택했었죠. 왜냐면은 저 때만 해도 뭔가 온라인 쇼핑몰 붐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무슨 뭐 청년 사업가 고졸 신화 연매출 100억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제 기준에 이 4개 파리 4대 천왕 중에 나는 뭔가 옷 파리가 제일 간지나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에 나도 고졸 신화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옷파리를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돈을 그 중에 제일 많이 버는 거는 이 4개 중에 돈을 제일 적게 버는 게 지금 옷파리랑 보험파리예요. 보험파리들은 보통 근속기간이 진짜 짧습니다. 옷파리도 보통 1년을 못 버텨요. 1년을 못 버티고 남는 게 더럽게 없습니다. 옷파리도. 그러니까 보험파리가 재무설계사예요. 결국에는 옷파리가 좋게 말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대표라고 그러죠. 허세가 좀 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 대표라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옷파리고, 재무설계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회사에 1등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스타에 맨날 회사 1등 출근, 그리고 뭐 취직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점장이라고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파리고, 고소득군 4대 천왕 파리 중에 고소득군은 뭐냐, 중고차 파리와 폰파리. 폰파리가 진짜 돈이 많이 남기는 해요. 진짜로. 보험도 영업 잘하면 돈 많이 벌 텐데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분야나 똑같죠. 옷파리도 잘하면 돈 많이 벌죠. 근데 이제 평균적인 수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나, 평균적인 수입. 보험도 보험왕 세일즈왕 하면은, 전국 보험왕 하면은 당연히 돈 진짜 많이 벌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난이도가 보험파리가 어렵냐, 여러분 폰은요, 여러분 중에 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2는 지금 자기 스마트폰으로 제 방송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폰은 이미 자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파는 게 좀 더 수월해. 물론 폰파리들의 일이 쉽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보험파리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내가 만약에 20대 초반이야, 20대 초반에 나 보험 하나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보험을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뭐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가입해 주신 거 말고는 제가 가입을 해본 게 없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예요. 폰이랑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오는 시스템이에요, 대부분. 근데 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가 팔려면은 먼저 그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네가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고난이도가 되는 겁니다. 옷 같은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옷 같은 것도 남자들은 대부분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남자가 잘 없어요. 다 그냥 대충 엄마가 사준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파리 피플 4대 천왕 중에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수월하게 버는 거는 폰파리와 중고차 파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직업들이 그래서 무시를 많이 당하는 거죠. 괜히 무시당하는 게 아니, 까놓고 말하면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고졸들은 그래가지고 그냥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뭐를 파느냐지 다 그냥 파리 피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치킨 파리를 해가지고 치킨을 팔든지 뭘 하든지. 아 맞아, 자영업으로 빠진 애들도 있구나. 자영업으로 빠진 애들은 이제 보통 호프집 같은데 보통 알바로 들어가죠. 알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점장 같은 걸로 경험을 좀 쌓으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이제 20대 후반 정도에 대출까지 영끌을 존나 해가지고 인생을 건 도박을 합니다. 사실 그 점장을 해본 거랑 가게 운영을 내가 진짜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점장 그거 몇 년 해본 거 같다가 자기가 요식업을 마스터한 줄 알고 진짜 깡도 좋게 자기가 그때까지 모은 돈 전부랑 대출까지 이빠이 땡겨가지고 그 가게를 차려. 진짜 제 인생관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웬만하면은 대학을 나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학 괜히 나왔다고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는 후회가 고졸로 사회에 던져져 있으면은 진짜 한 25배 정도 더 심하게 합니다.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정말로 눈앞이 캄캄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가 진짜 이거 경험한 산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친구들이 무슨 뭐 진짜 막 좋은 돈 버는 방법이 있대. 돈 버는 방법이 있대. 친구들한테 연락, 다 그나물이 그 밥일 거 아니야? 오늘 친구들 전화, 야 되는 일이 하나가 있대. 진짜 이 일 막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2-3번만 출근하면 되는데 돈 존나 잘 벌리는 일이 있다는 거야. 자기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도 지금 한 700 정도 번다는 거야. 700 정도. 나는 진짜 막 제가 20대 때 첫 취직했을 때요, 그때 밤낮 없이 일했을 때 처음 받은 월급이요 9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주말까지 그날 다 나갔어. 그때 무슨 뭐 주 52시간제 뭐 이런 것도 없었을 때여가지고요, 어디 조소기업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주말 다 나가고 맨날 야근하고 해가지고 받은 첫 월급이 90몇만 원이었어. 근데 그런 저한테 제 고졸 친구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한 700을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씨 뭔데 그게 하니까 자기가 특별히 자기네 팀장님한테 말해가지고 너도 한번 교육 들어보게 해주겠대. 그때 갔더니 뭐야? 다단계지 뭐야. 다단계지. 야 인생이 진짜로 헬 난이도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걔도 700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야. 지도 700 벌어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든 나 꼬드기려고 700을 벌었다고 그렇게 구라를 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밖에 주변에 없고, 그래서 진짜 걔 미친 헬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대학 나오시라는 거. 리섭님 주변에는 직업군인을 선택하신 분들은 없었나요? 직업군인 선택한 친구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직업군인 선택한 친구 한 명은 문신이 있어서 떨어졌고요, 한 명은 그냥 시험이 어려워서 계속 떨어졌어. 공부를 해봤어야지. 직업군인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옛날 옛적에나 뭐 내가 뭐 군대 가다가 말뚝 박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지. 그것도 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체력 시험은 다 합격해. 체력 시험은 다 합격인데 대가리가 다 너무 빡통들이어가지고 시험을 합격을 못하고. 부사관 얘기하는 거 맞아요. 부사관이고 이제 단기하사 했던 애도 결국에는 그 진급시험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되게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하사에서 중사 되는 게 아니 고작 한 단계 진급이잖아요. 그래서 하사에서 중사 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나 했더니 그게 결국에는 직업군인과 그 단기군인을 나누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중사 진까지만 달고 전역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쉬운 게 없구나. 육군 부사관 시험 그렇게 안 어려운 걸로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요 일반적인 인서울 4년제 정도 나와야 부사관 시험 그렇게 안 어려운 걸로 아는데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 암기라든지 어떤 이런 공부를 해서 그 두뇌 그쪽 근육을 좀 키워놔야 나중 가가지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 근육을 아예 안 써놓으면은 두뇌에도 어떤 그 부위들이 있잖아.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담당하는 부위, 이런 것들도 써버릇해야 그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릴 때 2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야. 그럼 다 퇴화가 되는 거지. 리섭님, 돈 버는 머리가 없어서 정직하게 공부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머리가 있는 경우 한정해서 여쭤봐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먹고 사는 게 사실 제일 속 편하기는 해요. 사업을 해본 사람이랑 사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보신 여성분들은 진짜 이거 공감하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업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따지자면 엄청 많아. 그게 뭐냐면은 일단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월 1000만원 근처도 못 갑니다. 본인이 어떤 중소기업이나 어떤 데를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하도 막 뭐 월 1000만원 사업하면 누구나 번다 이런다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원은 벌겠지? 2000만원은 벌겠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는 그 사장님들도 1000만원 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업가들의 99%는 망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가들이 이제 안 좋은 게 뭐냐, 퇴근이 없어. 진짜 퇴근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가 집으로 온다고 퇴근이냐?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매출 걱정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가서도 매출 걱정하고, 당연히 상위 0.001% 모든 거를 자동화를 시켜놓은 그런 미친 개천재 사업가들의 경우에는 아니겠죠. 근데 99%는 그러지가 않단 말이야. 계속 매출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그러니까 서로 진이 빠져.
그래가지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공부머리가 좋으시면 정말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그걸로 이제 재테크도 하고.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죠. 내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보통 공부머리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성향이 그런 도파민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데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머리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안정형을 추구하고 그냥 나는 뭐 일확천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사는 거를 원한다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저 월 2,000 버는데 쉬는 날 없어. 그러면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쉬세요, 꿍기님. 맞지. 그러니까 돈을 번다고 약간 다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 만약에 20대 여자애들을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이제 한 30대 여자가 넘어가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보고 막 자취도 해보고 이런 여자들이면은 그걸 알아서 남자가 월 2,000 번데 많은 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근데 20대 여자애들 막 초중반 이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좋아하는 오빠랑 같이 많은 시간 보내고 같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가지고, 얘네는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막 그게 막 크게 와닿지가 않아. 일단 사회의 풍파를 잘 겪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막 커뮤니티에 쩔은 그런 김치녀들만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요즘 20대 만나려면 되게 비싼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0대 여자애들 막 그렇게 비싼 데 많이 가본 애들 그렇게 흔치 않아. 막 무슨 압구정 라운지에서 만난 여자애들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제 어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서운해가지고 울다 지쳐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